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오늘은 경매는 왜 당할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왜 당할까요? 경매 절차를 이해하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매하는 직딩 아빠 끝까지 봐주세요.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뺏는 것. 어떤 사람들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도 받지 못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 벌지 마라.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서 돈 벌지 마라.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경매 투자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이 투자자들이 모두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낙찰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남들에게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경매 투자자는 정말 우리나라 인구의 극소수입니다. 인구의 1%가 될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경매 투자자들 중에서 낙찰자는 더더욱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낙찰자는 이 경매라는 경쟁을 통해서 가격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낙찰자도 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경매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경매를 통해서 돈을 좀 벌었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저거 봐라 욕심 부려서 대출 많이 받으면 경매 당한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렇다면 경매는 정말 왜 당하는 것일까요? 제대로 알아야 경매에 대해서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즉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못 갚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누군가가 채무자의 자산을 사서 빚을 대신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경매입니다. 그러면 경매 투자자는 왜 이 둘 사이에 개입해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경매 물건은 좀 저렴하게 팔 테니까 경매 투자자들이 좀 사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빚을 좋게 해결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경매 투자자는 기존의 값보다 경매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이득이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빚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경매 투자자들이 그것을 사줌으로써 법원에서 돈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금전관계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이다. 경매는 법원은 이 분쟁을 해결해서 좋은 것이고 경매 투자자는 물건을 좀 더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바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쁜 일입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에는 채권자, 채무자, 판사, 경매 투자자 이렇게 4명의 플레이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이 어떻게 돌고 돌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자는 판사에게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달라고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매 투자자는 이 재산을 사게 됨으로써 경매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보시면은 일단은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이 돈을 갚으면 좋겠지만 못 갚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못 갚으면 내 돈 내놔.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집이라든지 또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 팔아서 나한테 좀 줘. 그러면 빚진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경매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연 설명이지만 이 감정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부동산 상태가 어떤지 현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은 위법 건축물이 있고 또는 주인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이렇게 임대관계 같은 것들을 법원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 종기, 빚진 사람들, 은행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대부업체, 캐피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돈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신청해라. 법원에 신청해라. 그러면 경매가 낙찰이 되면 그 돈을 너희에게 돌려줄게. 배당 나눠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 종기 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이 경매라는 것이 투자자들이 사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뭔가 조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경매 투자자들이 믿고 그 물건을 사서 이런 분쟁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매각 명세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경매 투자자들 너희에게 낙찰자에게 환불해 줄게. 이렇게 매각 명세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감정가에 팔리지 않으면은 유찰이 되겠죠. 유찰. 그러면 내가 30%나 20% 할인을 계속 해줄게. 할인했어. 근데 또 안 팔렸네? 또 유찰이 됐네? 그러면 한 번 더 할인해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유찰이 되면은 할인폭이 커집니다.
이것도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경매해서 물건들을 사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낙찰이 되었는데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낙찰자에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원이 그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인도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집이나 뭐 땅이나 이런 것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인도 명령 나가라. 이어서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매 절차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못 갚는 경우가 생기면 내 돈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현황조사, 부동산 상태, 그 다음에 돈 받을 사람 모여라, 배당 종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환불해 줄게, 매각 명세서, 안 팔리면 계속 할인해 줄게, 유찰 시 할인, 그 다음에 점유자를 내가 내보내 줄게, 인도 명령.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경매가 어떻게 좀 맞물려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그림의 톱니바퀴, 아주 우리 시계가 1초, 0.01초만 틀려도 시계가 이렇게 시간이 오류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시는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경매를 파악하셔야지만 경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아직도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경매는 채무자의 빚을 법원이 경매 투자자에게 팔아서 채권자에게 갚아주는 합법적인 해결 절차입니다. 짧은 시간에 배우는 경매 팁. 경매, 부정적인 이미지가 누적되어 왔지만 실제로 제대로 파악하면 이것은 법원과 함께 빚을 갚아주는 긍정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인드를 바꾸신다면 경매 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하는 직딩 아빠 경지가였습니다.